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루는 주제는 이 증시 관점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좀 민감한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있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 사안을 정치적 뉘앙스 빼고 정확한 시장의 관점에서 보는 방송도 하나쯤 있어야 될 건데 오늘 기획특집으로 마련한 이 시간 김대중 세종대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 여러 가지 변동성을 우리나라가 많이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변곡점이 오늘 11시에 있을 이 탄핵 심판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탄핵 심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두 차례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거 두 차례에는 우리 증시가 그 이벤트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진단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이 두 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탄핵 때는 기각이 됐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인용이 됐었는데요. 두 가지 다 탄핵이냐 기각이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됐기 때문에 두 개 다 정시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우리나라에 26%로 발표가 됐고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제 오늘 11시에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 이제 발표되겠지만 어제 미국의 정시가 한 6%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시에는 그것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아마 이제 크게 해소가 됩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되기 때문에 크게 우리나라 경제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보통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경영학에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플러스 투자 심리가 바로 주가의 정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 우리나라 기업이 6개월 뒤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한 26%가 이제 발표가 났고 이제 단판을 지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 기각이나 인용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정책 안보와 이제 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협의를 중에 있는데 개별 종목이나 품목 업종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하고 물밑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크게 좌우가 될 것이다. 결론은 이렇게 탄핵 인용이나 기각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시에는 안정이 되고 도움이 된다. 일단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이 당일의 이벤트 내용을 보면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당시에는 당시 코스피가 마이너스 2.74%를 기록했고 탄핵 심판이 인용됐던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당일 소폭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당일의 증시 흐름으로 봤을 때 이 탄핵 심판 관련해 가지고 증시 흐름들이 바뀔 수 있다는 이 데이터들이 백데이터가 있는 건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 증시 수익률을 생각해 보는 것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주 크게 유효하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기업이나 국가에 있어서 CEO의 역할이나 책임을 한 80%로 봅니다. 그 정도로 기업이나 국가에 있어서 CEO가 중요하다. 우리 국가의 CEO는 바로 대통령이고 기업은 총수가 되겠죠. 이렇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의 시가총액은 현재 한 2,600조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상장된 기업이 유가증권 시장에 한 2,600개, 코스닥 시장에 한 1,000개 정도 되는데요. 전체 한국에 상장된 기업이 한 3,600개 정도 되고 이 가운데 주식시장에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됩니다. 외국인들이 최고 많이 지분을 가졌을 때가 한 35% 정도 되고 가장 낮았을 때는 한 25%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일단 가장 중요한 이런 정치적 불안정이나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는 것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탄핵 인용이나 기각에 있어서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또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이 얼마나 경제에 영향을 주느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도 그랬었지만 본인이 실행했던 경제 정책이 한 30%만 실행이 되고 70%는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주식도 어제 6%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전체 국민들의 한 70%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연금이라든지 많은 노후소득이 주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한 1.6% 정도 됩니다. 요점은 미국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폭락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주식에 대한 상하한폭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하락하면 또 크게도 상승도 할 수 있다. 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한국의 리더십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오늘 결과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 관련해서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볼 만한 증시 시나리오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에 따라서 굉장히 큰 유효 변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 CEO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한국 전체 경제에서 한 80%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소란스럽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더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2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했을 때가 한 1,0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 불안정이 해소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한국 방문을 자제하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나라 안국역을 포함해서 주요한 지역은 지하철도 서지 않고 다 막고 있는데요. 이런 불안정성이 좀 해소될 것이다. 저는 아마 이제 우리나라 정시에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안 그래도 저희 현장에 기자들 나가 있는데 저희 배치된 기자들에게 지금 지침들이 결과에 따른 시위를 우려해서 기자들도 조심해라 이런 지침들 나오고 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그런 불확실성이 좀 없어진다면 단기 순매도세를 좀 보였던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외국인들이 수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에서 약 한 3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했을 때가 한 35%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3월 31일부로 이제 공매도도 시작했습니다. 공매도는 잘 아시다시피 미래에 대한 주가가 하락할 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익을 남기는 건데요. 공매도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기관 투자가 한 18%, 개인은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매도를 시행하는 첫날 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량한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가 공매도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모건 스탠리 지수, 우리가 MSCI라고 부르죠. 전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MSCI 편입을 위해서 한 2.5% 정도 상승할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좀 해소가 되고 또 공매도가 31일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변수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은 좀 올라갈 것이다. 저는 아마 한 35%까지 올라가면 제일 좋겠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은 오히려 더 상승할 수가 있다. 다만 이런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느냐가 가장 크게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요.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대한민국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대로 이제 방향을 불확실성 해소로 잡아간다면 그동안의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좀 더 많이 반영된 섹터는 좀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이건 약간 단답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반도체, 배터리 순입니다. 이 5개가 순으로 되어 있고, 한국은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과 홍콩입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된다고 보고, 일본이 6%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평균 한 매년 1,000조 정도를 수출하고 900조 정도를 수입했는데요.
100조 정도가 매년 흑자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전체 무역 흑자 중에 80조가 미국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무역 흑자는 미국에서 발생했고 80조의 무역 흑자 중에 50조가 바로 자동차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얘기한 것이 한국의 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고관세를 얘기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이제 170만 대 정도 된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미국에 수출한 것은 150만 대고요. 우리나라가 수입한 것은 한 5만 대 정도 됩니다. 우리가 30배 정도 더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에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해서 무역 흑자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얘기해봐야 될 게 결국 환율이 될 겁니다. 환율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탄핵 정국 이후에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관세 폭풍이 몰아치는 와중에 미국이 우리나라의 환율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오늘 이후의 환율 전망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요. 환율도 가장 많이 상승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고 저는 항상 우리나라 환율은 매년 80% 확률로 우상향이다.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원화 그거 가치가 더 말씀인 거죠. 떨어지고 아마 환율은 저는 올 연말에 1,500원, 1,600원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환율은 1,600원, 1,700원 계속 우상향합니다. 그 확률이 한 86% 정도 되고요. 왜냐하면 1970년대 우리나라 환율은 200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 현재 1,470원까지 왔습니다. 한국에 지금 현재 한미 통화 스와프나 한일 통화 스와프가 둘 다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한일 통화 스와프는 100억 달러가 지금 체결되어 있고 예. 두 번째는 외환 보유고가 한국은행은 세계 9위로서 아주 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한국은행에 있는 외환 보유고 중에 현금의 비중은 4%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외환 보유고는 전체 GDP 대비로 봤을 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현재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이 GDP 대비 외환 보유고를 75%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좀 약점이고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도 좀 낮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앞으로 환율은 계속 우상향하게 될 것이다. 그 확률은 한 85% 정도 되고 아마 올 연말까지 저는 1,500원, 1,600원 계속 환율은 상승하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원화 가치가 더 낮아질 가능성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좀 짧게 부탁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한 나라의 경제 증시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탄핵 정국 이후에 우리나라가 가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 내고 있는 주한미군 3만 명에 대한 방위비 분담 우리나라가 현재 한 2조 원 정도를 안 내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10배를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개인 재산이 한 3조 원이 넘고 개인 골프장을 12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 재벌이 된 사람이다. 상대가 예측하지 못했던 만큼 아주 본인이 원하는 높은 목표치를 불러서 그래서 협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법인세를 21%에서 15%까지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도 미국 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예. 법인세 인하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격 인용이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우리나라 대학생 취업률 현재 45%입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중 교수와 함께 우리 증시의 주요 불확실성이었던 탄핵 관련 전국 내용과 함께 그 이후 투자 관점에서까지 짚어볼 내용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